지금 글로벌 음악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4인조 걸그룹 하나가 데뷔와 동시에 세계 음악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장악하지 못한 유튜브 뮤직 제휴로 데뷔 1년도 안 된 이 그룹이 점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한 신인 걸그룹이 전 세계 음악계를 압도하는 괴력을 보여준 걸까요? 지금부터 블랙핑크가 세계 1위 걸그룹으로 올라서 그 숨겨진 탄생 비밀과 성공 알고리즘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시작점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이 4명의 소녀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무대를 꿈꾸며 태어난 특별한 스타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평범한 학생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조용히 가수를 꿈꾸던 소녀도 있었고, 뉴질랜드와 호주라는 낯선 해외에서 언어와 생활에 적응하며 음악이라는 하나의 끈을 붙잡고 있던 소녀도 있었다. 또 태국에서 춤과 노래를 사랑하던 어린 소녀는 스스로 가진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완전히 알지 못한 채 단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동경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이들은 모두 학교, 가정, 친구들 사이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 공통된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나는 과연 어느 곳에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깊은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그들의 일상을 조용히 흔들었고, 언젠가 마주해야 할 운명 같은 순간을 향해 조금씩 이끌고 있었다. 지수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즐겼지만 그것이 진짜 직업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삶을 원했지만 지수는 무대 위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을 잊을 수 없었다. 제니는 더 큰 혼란 속에서 자랐다. 유학 생활을 하며 문화와 언어, 친구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잃을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를 잡아준 것은 음악뿐이었다. 로제 역시 일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 호주에서 자라며 음악과 종교, 가족 사랑 속에서 생활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답답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리사는 태국에서 밝고 활발한 소녀였지만 그녀의 에너지는 일상보다 무대를 향해 있었다.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4명은 공통적으로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 작고 자신들이 품고 있는 꿈은 그 세계 안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언어로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일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된 일상에 머물 수도 있었고, 지금의 평범한 삶을 선택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4명은 모두 알지 못하는 미래 너머에서 자신을 강하게 부르는 어떤 감정에 끌리고 있었다. 무대, 음악, 관객, 조명, 박수. 그런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가 따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시기는 BLACKPINK가 되기 전 소녀들이 평범한 일상 속 결핍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단계였다. 이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미래로 향하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이 블랙핑크 이야기가 출발하는 첫 장면이자 영웅 여정에서 말하는 일상 세계였다. 평범하고 단조롭지만 어딘가 허전한 삶. 그러나 그 결핍이 있었기에 그들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꿈의 조각을 마음에 품고 살던 4명의 소녀에게 어느 날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오디션 소식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평가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YG가 해외와 한국에서 동시에 연습생을 선발한다는 사실은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 소녀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 기회는 단순한 지원 기회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 부름은 그들에게 꿈과 함께 거대한 부담을 동시에 안겼다. 제니는 유학 생활 중 이 소식을 들었다.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직감을 느꼈다.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친근한 환경에서 벗어나 경쟁과 평가로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두려움은 컸지만 무대를 향한 갈망은 그보다 더 컸다. 리사는 태국에서 열린 YG 오디션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다. 로제는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무모한 선택인지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 그녀를 더 멀리 밀어냈다. 모험의 부름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준다. 그러나 4명의 소녀에게 이 부름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들은 모두 어린 나이에 가족과 안정된 일상을 떠나야 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실력으로만 평가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언젠가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결국 4명의 소녀 모두 그 부름에 응답하기로 결심했고 각자의 도시에서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비행기표를 끊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익숙한 방을 떠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다. 설렘과 불안, 기쁨과 슬픔, 기대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들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4명의 소녀는 YG라는 낯선 세계로 향하는 문턱을 넘어섰고 그 순간이 바로 영웅여정에서 말하는 모험의 부름이었다. 새로운 세계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 세계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한 채 그 부름에 응답하기로 선택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 순간 4명의 소녀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다. 오디션장의 공기부터 달랐다. 전 세계에서 모인 지원자들은 모두 자기만의 실력을 갖춘 경쟁자였으며 이곳에서는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지수는 자신보다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움츠러들었다. 제니는 오랜 유학 생활로 인해 한국적 감성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정말 여기에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솟아올랐다. 리사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실력과 자신감 모두에 큰 타격이었다. 로제 역시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압도되었다. 연습생 생활은 시작부터 이들에게 거대한 벽이었다. 하루 12시간 이상의 연습, 매달 진행되는 혹독한 평가, 탈락하면 끝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은 아직 어린 4명에게 너무 가혹해 보였다. 특히 첫 평가에서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이 이 세계에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좌절했다. 제니는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리사는 어느 순간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 힘든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흔들렸다. 로제는 한국에서 처음 맞는 밤에 집을 떠난 자신이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부름의 거부는 영웅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단계다. 그들에게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이유와 함께 포기해야 할 이유도 너무나 명확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가족 곁을 떠나며 끝없는 경쟁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다는 사실은 책임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 4명의 소녀는 좌절 속에서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흔들렸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갔다. 같은 공간에서 연습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무대를 꿈꾸다 보니 이들은 점점 서로에게 강력한 동료가 되어갔다. 이 단계에서 소녀들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체가 실패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은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간순간 흔들렸지만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신호를 들었다. 계속 가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블랙핑크가 되기 전 4명의 소녀가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내면의 싸움이었다. 모험의 부름을 받아들였지만 그 부름을 실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포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 선택이 훗날 세계가 놀라워할 블랙핑크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4명의 소녀가 YG 연습생 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만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멘토였다. 이 멘토들은 한 사람의 형태만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존재했다. 트레이너, 안무가, 프로듀서, 디렉터, 선배 아티스트, 그리고 함께 연습하는 동료들까지. 이들은 모두 소녀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극복하도록 이끌어주는 조언자 역할을 했다. 지수는 연기력과 표정 연기를 지도하는 트레이너를 통해 무대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멘토는 그녀에게 노래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이 조언은 지수가 이후 블랙핑크의 다양한 무대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제니에게 찾아온 멘토는 랩 트레이너와 보컬 디렉터였다. 제니는 처음에는 자신의 랩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멘토는 제니의 목소리 안에 있는 차갑고도 세련된 감성을 발견했다. 멘토는 그녀에게 너의 목소리는 무기를 감추고 있는 칼 같다. 그 칼을 어떻게 꺼낼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 말은 제니의 래퍼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제니는 연습할 때마다 자신의 톤을 세련되게 다듬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다. 리사는 안무팀에서 가장 많은 조언을 받았다. 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춤을 추며 살아왔지만 YG의 춤은 완전히 달랐다. 한국의 강도 높은 아이돌 안무 시스템은 처음 접하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멘토는 리사의 잠재력을 빠르게 파악했다. 멘토는 리사에게 너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받아들인다. 너는 춤이 아니라 리듬 그 자체다라고 말했고 이 말은 리사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그 이후 리사는 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위해 반복적인 연습을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YG 안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댄서로 성장했다. 로제는 보컬 멘토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특했지만 그만큼 다루기 어려운 음색이기도 했다. 멘토는 로제의 음색이 가진 장점과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주며 그녀만의 감성적 보컬을 더 깊고 안정적으로 다듬는 데 집중했다. 멘토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세상을 울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울림은 기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나온다. 이 말은 로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는 기준이 되었고 결국 이후 블랙핑크 보컬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이들의 멘토는 단순히 기술적 조언을 주는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비판을 통해 강인함을 길러주는 사람, 연습생 시스템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도 모두 멘토였다. 이들은 소녀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멘토들이 소녀들에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 다시 묻게 해준다는 점이었다. 멘토의 조언은 4명의 소녀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단계는 블랙핑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멘토를 만나기 전에 소녀들은 단지 꿈을 가진 연습생에 불과했지만 멘토와 함께한 시간이 그들을 무대로 향하는 진짜 아티스트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잠재력을 깨우는 과정이었고 그 안에서 이들은 자신이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 단계는 이후 펼쳐질 수많은 난관을 견디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고 블랙핑크로 성장할 4명의 소녀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멘토와 함께 성장을 거듭하던 4명의 소녀는 마침내 첫 번째 큰 시험, 즉 첫 관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YG 연습생 시스템에서 첫 관문이란 단순한 실력 평가가 아니라 향후 팀 구성과 데뷔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는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 단계에서 4명에게 주어진 과제는 독립적인 실력 테스트뿐 아니라 팀워크, 콘셉트, 적응력, 무대 장악력까지 포함한 철저한 평가였다. 지수는 자신의 보컬과 퍼포먼스를 하나의 무대로 완성해야 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감정의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 표정과 몸짓을 섬세하게 조절했다. 제니는 보컬과 랩을 모두 조합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그녀는 래퍼로서의 강렬함과 보컬의 감성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했고, 이는 누구에게도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 리사는 강도 높은 춤 실력을 완벽하게 표현해야 했다. YG에서 인정받는 수준의 춤이란 단순한 정확성을 넘어서 동작 속 감정과 리듬을 완벽히 이해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로제는 자신의 독특한 음색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무대 전체를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했다. 평가 당일, 4명의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숨을 삼켰다. 그동안의 연습량이 머릿속을 스쳤고 모든 기술과 감정이 하나의 무대에 담겨야 했다. 평가실의 문이 열리고 각자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는 연습생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수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와 완벽한 표정 연기로 평가진을 압도했다. 제니는 랩과 보컬을 무리 없이 오가며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끌림을 선보였다. 리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퍼포먼스 에너지를 보여주며 연습생 전체가 인정하는 실력을 증명했다. 로제는 울림 있는 보컬과 감성적인 무대 연출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평가가 끝난 후 결과 발표를 듣는 순간 4명의 가슴은 떨림으로 가득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 통과는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이 순간 4명의 소녀는 다시는 이전의 현실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들은 데뷔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실력뿐 아니라 잠재력이 팀 단위에서 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첫 관문을 넘었다는 사실은 4소녀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했다. YG의 시스템은 관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오히려 관문 이후의 경쟁이 더 치열했고 향후 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멤버들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다. 첫 관문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이어질 더 큰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관문은 이후 블랙핑크 결성의 기초가 되었고 4명의 소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 순간을 지나며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는 연습생이 아니라 데뷔를 꿈꾸는 실전 단계의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었다. 첫 관문을 통과한 4명의 소녀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 단계는 그동안의 평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치열하고 복잡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실력은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교체 대상이 되었고 연습생 내부 분위기 역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환경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했다. 가장 먼저 이들이 마주한 시험은 실력의 극대화였다. 연습실은 매일 전쟁터와 같았다. 보컬 연습실에서는 하루 종일 음계를 반복하고 안무실에서는 자신이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었으며 녹음실에서는 작은 호흡 하나까지도 수정하며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지수와 로제는 보컬 트레이너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표현력을 요구받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도 깊이 있게 맞춰야 했다. 제니는 랩과 보컬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더욱 강렬한 무대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 반복적으로 퍼포먼스를 연구했다. 리사는 YG 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댄서였기 때문에 그만큼 안무팀의 기대도 컸다. 그녀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끝없이 단련했다. 그러나 시험은 실력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이 마주한 두 번째 도전은 동맹을 형성하는 일이었다. 연습생 생활이 치열해질수록 고립되기 쉬웠고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환경에서 4명의 소녀는 서로를 지탱해줄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어야 했다. 하루의 연습이 끝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얘기해주고 한 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멤버들이 붙잡아주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4소녀는 단순한 연습생 사이를 넘어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단계에서는 적도 뚜렷했다. 외부의 적은 경쟁자들이었고 내부의 적은 바로 자신이었다. 오랜 연습으로 생기는 체력 고갈, 반복되는 평가에서 오는 압박,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자신감 상실이 모두 이들의 적이었다. 제니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적으로 삼았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질책했고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압박을 느꼈다. 지수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시점에서 나는 과연 이 팀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시달렸다.
로제는 음악에 대한 감성이 깊은 만큼 마음의 상처도 쉽게 받았다. 리사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느끼는 문화적 장벽과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해 나갔다. 리사는 한국어를 밤새 연습하며 언어의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갔고, 제니는 스스로에게 완벽을 강요하기보다 자신만의 색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지수는 매 무대 평가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몰아붙이며 연기력과 표현력을 발전시켰고, 로제는 독특한 음색을 강점으로 삼아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시험의 단계는 단지 실력을 다지는 과정이 아니라 4명의 소녀에게 서로를 진짜 동료로 받아들이게 만든 중요한 시기였다. 이들은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결국 한 팀으로 움직이는 법을 익혀갔다. 이 경험은 훗날 블랙핑크의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데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끝에서 4명의 소녀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팀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시련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데뷔라는 꿈을 향한 여정은 한층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첫 관문과 시험의 단계를 통과한 4명의 소녀는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지만, 이제까지의 도전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팀 결성의 방향성과 데뷔 여부가 본격적으로 결정되는 시기, 이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했다. 이 단계에서 이들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은 실력이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어떤 그룹이 될 것인지,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거대한 심연처럼 이들을 압박했다. YG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걸그룹을 준비해왔지만 대부분은 데뷔 직전에 구성과 콘셉트가 바뀌거나 팀이 해체되기도 했다. 4명의 소녀는 이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다. 데뷔가 확정된 팀이 갑자기 멤버 재편을 겪는 경우도 흔했고, 소녀들은 자신도 그 가운데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팀만의 고유한 방향성이었다. 이 시기에 YG는 블랙과 핑크, 즉 강렬함과 아름다움의 공존이라는 이중적 콘셉트를 제안했다. 기존 걸그룹에서 흔히 보던 귀여움 중심의 콘셉트가 아니라 예쁘다는 평가를 넘어 실력과 카리스마로 압도하는 팀. 이 말은 소녀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예쁜 게 다가 아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4명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의 방향이었다. 지수는 이 콘셉트를 듣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이 강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제니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이 이 콘셉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녀의 차갑고 세련된 랩톤은 분명 강점이었지만 그 이상을 요구받고 있었다. 로제는 감성적인 보컬을 기반으로 팀의 음악적 중심을 잡아야 했고, 리사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통해 팀의 비주얼 에너지를 이끌어야 했다. 심연 접근 단계는 단순히 어떤 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4소녀에게 그동안 회피해왔던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음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아티스트로 존재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때로는 소녀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심리적인 고통을 동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팀 내부에 조용한 갈등도 있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장점들을 어떻게 하나의 방향성으로 묶을 것인지 고민해야 했다. 가끔은 의견이 충돌했고 서로의 목표가 너무 다르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4명은 점차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제니의 냉정한 직관, 지수의 안정감, 로제의 감성, 리사의 에너지. 이 4요소는 서로 충돌하면서도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팀의 초석이 되었다. 결국 4명의 소녀는 심연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했다. 우리는 블랙핑크다. 예쁘지만 강렬하고 부드럽지만 무섭도록 정확하며 아름답지만 강한 실력을 가진 팀이다. 이 결론은 블랙핑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되었고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 중심축이 되었다. 이 단계는 단순한 고민의 시간이 아니라 소녀들이 자신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들은 평범한 연습생 4명에서 특별한 팀, 블랙핑크라는 정체성을 갖춘 아티스트로 한층 더 나아가고 있었다. 4명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던 바로 그 시기, 이들은 가장 큰 시험이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최저점을 맞았다. 데뷔는 계속 미뤄졌고 멤버 구성은 수년 동안 변동을 거듭했다. 심지어 팀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여러 차례 거론되었다. 연습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시작되었다. 가장 큰 시련은 기다림이었다.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도 실력이 인정받아도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연습, 끝없는 경쟁,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 이 감정들은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지수는 데뷔가 연기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준비가 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던졌다. 제니는 계속되는 긴 연습생 생활 속에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리사는 외국인으로서 겪는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 나가면서도 언제든 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로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감정을 여러 번 경험했다. 2단계의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였다. 4명은 꿈을 위해 자신들의 많은 부분을 내려놓아야 했다. 개인적인 생활, 안정적인 감정, 당연했던 자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연습생들은 포기하거나 떠났고 팀의 구성이 흔들리기도 했다. 내 소녀도 심리적으로 무너질 뻔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바로 이 바닥의 순간이 이들을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재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이 시련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무대에 서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4명에게 강력한 의지를 다시 일깨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소녀는 깨달았다. 데뷔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이 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이전보다 강한 마음으로 연습실에 들어서게 만들었다. 이 시련의 시기를 통해 4명은 감정적으로 더 깊어졌고 실력적으로도 한 단계 더 올라섰으며 정신적으로는 어떤 충격도 버틸 수 있는 강도를 얻게 되었다. 이 시기는 그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뒤에도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회상하는 순간이다.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얻은 결론이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블랙핑크다. 이 시련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드디어 다가올 데뷔라는 재탄생의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어느 날 그들에게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YG는 오랜 검토 끝에 이 4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데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되고 프로듀서와의 미팅, 곡 선정, 콘셉트 확정 등 모든 요소가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4명은 데뷔를 위한 첫 작업으로 데뷔곡 후보를 녹음하고 안무를 배우며 팀워크를 다시 맞춰나갔다. 이들은 데뷔라는 꿈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녹음실에서 로제는 자신만의 깊은 음색을 담아 노래를 불렀고 프로듀서들은 그녀의 감성을 중심축으로 삼아 곡을 완성해 나갔다. 제니는 랩 파트를 통해 곡의 리듬과 에너지를 주도했고 지수는 안정적인 보컬 톤으로 팀의 밸런스를 맞추었다. 리사는 안무 가운데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퍼포먼스의 핵심을 이끌었다. 평가와 기다림으로 지쳐있던 그들의 마음은 데뷔 준비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찾아가며 팀 전체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다졌고 각자의 실력이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그리고 마침내 블랙핑크의 데뷔곡이 결정되었다. 위설과 BOONBA와 EAH 두 곡 모두 당시 K-팝에서 보기 힘들었던 독창적인 사운드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글로벌 시장까지 염두에 둔 음악적 감각, 강렬한 비트, 카리스마 넘치는 랩과 보컬. 이 모든 요소가 4명의 소녀가 가진 정체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데뷔 준비가 끝나고 블랙핑크는 공식적으로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때 4명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동안의 시련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은 이 무대에서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다. 드디어 2016년 8월 블랙핑크는 데뷔 무대를 선보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의설은 국내 음원 차트 올킬을 기록하며 신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를 거두었다. BOOMBA와 EAH는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유튜브에서 빠르게 조회수를 쌓아갔다. 이 성과는 단순한 인기의 시작이 아니라 보상 그 자체였다. 수년간의 고통, 불안, 눈물, 노력,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의 빛으로 바뀌는 경험이었다. 블랙핑크의 네 멤버는 이 성과를 통해 스스로에게 깨달았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 보상은 4명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고 세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이제 블랙핑크는 단순히 데뷔한 신인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돌풍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다. 데뷔 이후 블랙핑크는 한국에서 놀라운 속도로 인기를 얻었지만 그들은 여기에 머물 생각이 없었다.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귀로 단계란 원래 영웅 여정에서 최종 대결을 위한 귀환을 뜻한다. 블랙핑크에게 이 단계는 국내에서 얻은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데뷔곡이 성공하자마자 YG는 다음 전략을 빠르게 세웠다. 블랙핑크는 세계 시장에서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유튜브에 중심을 두고 콘텐츠 전략을 실행했다. 이는 단순한 뮤직비디오 공개를 넘어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다. 네 멤버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는 K-팝 역사상 최초로 유튜브 기반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걸그룹이 되는 순간이었다. 음악 작업 역시 글로벌 감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블랙핑크는 한국어와 영어를 혼합한 가사, 세계적인 프로듀서들과의 협업, 강렬한 비트 중심의 글로벌 사운드를 구축하며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 시기 4명은 각자 자신의 실력을 더욱 확장해야 했다. 지수는 보컬뿐 아니라 연기력을 키워 다양한 무대에서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준비했고, 제니는 랩과 보컬의 경계를 확장하며 자신의 음악적 영향력을 넓혀갔다. 로제는 감성 보컬 스타일을 더 깊이 개발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한층 더 단련했다. 리사는 세계적인 퍼포머로 성장하기 위해 춤뿐만 아니라 전체 무대 구성과 리듬 해석까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팀워크였다. 블랙핑크는 단순한 멤버 4명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처럼 움직여야 했다. 글로벌 무대는 국내 무대보다 훨씬 크고 다양한 관객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팀 전체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들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며 어떻게 하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블랙핑크는 글로벌 시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세계 투어 기획, 해외 무대 섭외, 국제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일정들이 이어졌고 모든 준비가 갖춰지고 있었다. 이 시기 4명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국내에서의 성공은 이제 시작일 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승부는 세계 시장이었다. 이 귀로 단계는 단순한 이동이나 준비가 아니라 세계라는 거대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구상과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블랙핑크의 부활 단계는 세계 음악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최정상 그룹으로 올라서는 순간을 의미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인기의 상승이 아니라 압도적 존재감으로 세계 음악 산업을 흔들어 놓은 결정적 순간이었다. Kill This Love, Did You Did You, How You Like That. 이 곡들은 각각 블랙핑크의 완성된 정체성과 글로벌 전략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었다. 특히 How You Like That은 공개와 동시에 유튜브 역사를 새로 썼다. 24시간 최다 조회수, 하루 만에 수천만 뷰,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장악. K-팝 걸그룹이 세우기 어려웠던 기록들을 블랙핑크는 연속적으로 돌파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블랙핑크만의 블랙과 핑크 정체성, 카리스마와 감성, 강렬한 랩과 감각적인 보컬, 완벽한 퍼포먼스가 한 무대에 결합된 예술적 결론이었다. 세계 각국의 관객은 그들의 무대에 열광했고, 음악 평론가들은
블랙핑크를 글로벌 여성 아티스트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부활의 정점은 단 하나의 무대로 완성되었다. 바로 코첼라. 세계 최대 음악 축제에서 한국 걸그룹 최초,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로 헤드라이너 무대에 섰을 때 블랙핑크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수십만 명의 관객, 수억 명의 온라인 시청자,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 이 무대는 블랙핑크가 단순한 K-팝 그룹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 부활의 순간은 단순히 성공의 정점을 찍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4명의 소녀가 연습생 시절 겪었던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언어 장벽, 평가 스트레스, 데뷔 지연 등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감정의 결론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연습생이 아니라 세계 무대를 지배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완전히 탄생한 존재였다. 블랙핑크의 마지막 단계는 그들이 얻은 성과와 경험이 자신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음악 산업과 K-팝 시스템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인기 아이돌을 넘어 유튜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음악 소비 방식과 아티스트 성장 모델을 만들었다. 블랙핑크의 성공 이후 전 세계 기획사들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들의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확립했다. 또한 블랙핑크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 여성의 힘, 글로벌 다양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들은 각자의 활동을 통해 패션, 뷰티, 브랜드 협업 등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K-팝 아티스트의 활동 범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이 세계로부터 얻은 영향은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한국 음악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이 영향을 가지고 귀환한 블랙핑크는 더 많은 아티스트와 연습생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K-팝의 글로벌 선두 모델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4명의 소녀는 한 길을 향해 더러운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메시지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꿈을 꾸는 이들에게 강력한 동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이것이 블랙핑크의 영웅 여정이자 4명의 소녀가 전 세계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와닿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글로벌 K-감동사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